자, 이번 시간은 시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제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이걸 나타내는 거죠. 보통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아주 쉽습니다. 네,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정말 쉽게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걸로 시제를 완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집중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현재 시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가정법 강의 들었던 학생들 아마 거기서 시제를 좀 다뤘었는데 현재 시제는 언제 쓴다고 했죠? 그렇죠. 현재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낸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이다. 실제 사실만 나타낼 수 있다. 현재 시제. 사실이 아닌 내 얘기는 나타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과거 시제는 과거에 실제 있었던 사실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과거에 실제 있었던 사실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경우에 현재 사실이 아닌 거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너라면 만약 내가 왕자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이 아닌 얘기. 자, 아니면 과거에 내가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뭐 이런 거 사실이 아닌 얘기는 어떻게 나타낸다 했어요? 영어에서. 네, 그렇죠. 사실이 아닌 얘기는 현재 시제, 과거 시제를 쓸 수 없고 시제가 한 단계 밀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사실이 아닌 얘기는 과거 시제, 과거 사실이 아니었던 얘기는 과거보다 더하고 had pp를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 가정법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제 예문 한번 볼게요. 자, Sean 선생님이죠. Sean teaches me English.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죠? Sean은 나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자, 언제? 지금? 지금 아닙니다.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할 때는 좀 이따 배우겠지만 진행형을 사용하죠. be 플러스 ing. 그래서 Sean은 지금 나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야 하면 Sean is teaching me English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Sean 탐이나 벤 이런 선생님이 아니라 Sean이 나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일반적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뭐 규칙적인 습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 뭐 이런 것들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과거 시제는 과거 실제 있었던 일을 나타내죠.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쇼는 나에게 영어를 가르쳤어. 2년 전에 실제로. 그러면 과거 시제 Sean taught me English 2 years ago 이렇게 되겠죠. 네. 네. Sean taught me English 2 years ago. 네. 그 다음에 자, 이번엔 진행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진행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진행 중인 일을 나타냅니다. 이거 어떻게 나타내죠? 그렇죠. 동사 자리에 be 플러스 ing 이렇게 나타내면은 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순간 진행되고 있는 일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나타내죠? 네, be 플러스 ing인데 이 비동사의 현재 시제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비동사의 현재 시제는 am, are, is가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의 ing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 진행 중이던 과거의 어떤 시점에 진행 중이었던 일 그러면 비동사의 과거 시제 was나 were 둘 중에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의 ing를 나타내면 되죠. 네. 미래는 어떻게 나타내죠? 미래 진행형 미래 특정 시점 예를 들면 오늘 밤 7시에 쇼는 나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중일 거야. 이렇게 하면 미래를 나타낼 때 will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be 플러스 ing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will be ing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will be ing. 쉽죠? 각각의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까 했던 거와 비슷한 문장, 비슷한 문장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문장. 쇼는 지금 나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 그러면 Sean is죠? Sean is teaching me English. 지금 할 때 now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 진행형을 한번 써볼까요? 쇼는 나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어. 근데 이 과거 진행, 미래 진행을 하려면 특정 시점이 있어야 돼요. 과거 언제?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어제 전화했을 때 해볼까요? 자, when you called me yesterday. 너가 어제 나한테 전화했을 때 쇼는 나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던 중이었어. 이 과거 진행이죠. 특정 시점. 이 전화했을 때 이 시점에 진행 중이던 일. 그럼 과거 진행은 Sean 그 다음에 Sean이니까 was가 와야죠. Sean was teaching me English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미래 진행. 자, 미래 진행은 또 미래 진행형도 특정 시점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언제 특정 시점을 딱 정해줘야지. 그 시점에 이런 일이 진행 중일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when you come yesterday, Sean was teaching me English. 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순서가. 이번에는 Sean을 먼저 써볼게요. Sean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중일 거야. will be ing라고 했죠? will be teaching me English. 7시를 기점으로 해보겠습니다. at 7 o'clock.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진행. 쉽죠? 아주 쉽습니다. 자, 진행 끝.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have pp인데요. have pp라고 하면 have pp가 뭐죠? 라고 하면 학생들 보통 현재 완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현재 완료가 뭔데? 현재 완료가 뭐죠? 라고 하면 현재 완료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라는 용어는 뭐 알아두면 좋죠.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문법 책이나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쓰시는 용어니까 알아두어야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현재 완료라는 이 용어 자체가 have pp의 용법, have pp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쓰는데, have pp가 어떻게 써야 돼,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have pp는 크게 첫 번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일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거부터 지금까지가 아주 중요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일. 자, 예를 들면 밑에 예문 한번 볼게요. Sean has taught me English since 2007. 이렇게 하면 여기 have pp가 사용됐잖아요. have pp. 자,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since가 무슨 뜻이에요? 자, since 아주 중요한데요. have pp에 아주 많이 사용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표현입니다. since가 뜻이 뭐예요? 하면 보통 뭐뭐 이후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since는. 그래서 since 2007이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2007년부터 지금은 2018년이죠. 2018년까지를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since 2007 하면 2007년부터 17년까지, 18년까지 지금까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했었죠. have pp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일을 나타내니까 since 2007 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나타내니까 has taught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조금 이따 그거 얘기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과거에 발생한 일이지만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일에도 쓸 수 있어요. 과거에 끝났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 예문을 보면, 자, 이 두 문장의 차이가 뭘까요? I lost my key, I have lost my key. 이 두 문장의 차이가 뭘까요? 이거는 과거 시제잖아요. lost. 과거 시제는 언제 쓴다 했어요? 네, 과거 시제에 실제 있었던 사실. 그 말은 과거의 상황만 얘기해 줍니다. 우리한테. 과거에 내가 열쇠를 잃어버렸던 일이 있던 그 사실만 얘기해 주고, 현재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과거 시제는 현재와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열쇠를 다시 찾았는지 아직 못 찾았는지 어떤 얘기도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I lost my key but I found i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찾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 열쇠 그러니까 3시간 전, 열쇠 잃어버린 게 3시간 전이라고 할게요. 3시간 전에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못 찾았을 경우에 난 여전히 나 열쇠 잃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발생한 일, 그러니까 열쇠를 잃어버린 게 과거에 발생한 일이지만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일 때,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나 열쇠 잃어버렸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쓸 수 있는 게 have pp입니다. 그래서 3시간 전에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러면 I have lost my key 이렇게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이 지금도 열쇠를 못 찾았구나. 과거에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지속돼 오고 있구나. 그 영향이 이때도 have pp를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have lost my key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까지 열쇠를 못 찾았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 그래서 have pp의 핵심은 뭐냐면 이 두 가지 내용을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have pp는 결국 have pp의 핵심 의미는 뭐냐면, have pp의 핵심 의미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와 관계가 있다. 현재와 관계가 있다. have pp를 사용했으면 무조건 현재와 관계가 있어요. 네.
이 첫 번째 문장에서도 지금도 나한테 가르치고 있고 두 번째 문장에서도 지금도 열쇠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have pp가 사용되면 반드시 현재 얘기예요.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have pp는 무조건 현재 얘기예요. 자, 그러면 have pp가 현재 얘기이기 때문에 과거의 표현과 함께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의 표현, 예를 들면 뭐 yesterday, 뭐 5 minutes ago, 뭐 이런 거 있잖아요. 5분 전에, 2 hours ago. 어쨌든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과 have pp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since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자, have pp는 기본적인 설명을 마쳤고요. since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since는 have pp와 관련된 문제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 since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since는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죠. 네. 자, since는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입니다.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 자, 그러면 자, 이 표현 자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예요. 항상 과거부터 지금까지이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동사가 have pp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since 언제부터 이후로 주어가 뭐뭐 했습니다. 이 동사는 have pp가 사용되거나 아니면 또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나타내는 시제가 또 뭐 있냐면 have been ing가 있죠. have been ing.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왔어. 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사용돼야 됩니다. 알겠죠? 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사용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have pp랑 have been ing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드려 볼까요? 간단히 참고로. 자, have pp는 우리가 현재 완료라는 용어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I have done my homework 하면 무슨 뜻이죠? 나 숙제 다 했어 라는 뜻입니다. have pp가 완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 이름 붙이는 건데 나는 내 숙제 다 했어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have been ing 이거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용어인데요. 현재 완료 진행 참고로 알아두세요. 현재 완료 진행. 자, 그러면 이걸 사용하면 I have been doing my homework. 자, since와 함께 이런 표현, 이 두 가지 표현을 다 쓸 수 있어요. I have done my homework. I have been doing my homework. 자, 그러면 have been doing my homework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have pp랑 being가 결합된 형태거든요. have pp 현재 완료, being 진행 있죠. 진행. 그래서 have pp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being는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쭉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have been ing는. 그래서 나는 내 숙제를 쭉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어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나는 숙제하고 있었어.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 숙제 다 했어. 이거는 약간 다르잖아요. 의미가 약간 안 맞잖아요. 나 지금까지 숙제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될 수 있는 게 have been ing입니다. have been ing. 어쨌든 have pp랑 have been ing는 그러니까 since가 뭐뭐 이후로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동사는 이 둘 중 하나를 사용해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had pp를 배워보겠습니다. had pp. 자, had pp는 뭐냐면 여러분들 had pp 뭐예요? 하면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뭐예요? 과거 완료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과거 완료는 아까 얘기했죠? 용어를 참고로 알아두시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좀 아는 학생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특정 과거부 그 전에부터 특정 과거까지 쭉 진행되어 온 일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엄청 쉽게 선생님이 had pp의 뜻에 대해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had pp는 두 가지 과거의 일 중에 과거의 일이 두 가지요. 두 가지 과거의 일 중에 더 먼저 일어난 일을 had pp로 나타냅니다. 알겠죠? 그러면 더 나중에 일어난 일을 뭐로 나타내냐? 과거로 그냥 과거 시제로 나타내는 거예요. 나중에 일어난 일은 과거 시제. 더 먼저 일어난 일은 had pp로 나타낸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I lost the book that Ben had bought me last month. 나는 책을 잃어버렸습니다. 벤이 지난달에 나에게 사줬던 책을. 여기 보면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죠? 동사가 두 개인데 lost. 네, 내가 잃어버린 거와 벤이 나에게 그 책을 사줬던 거.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had pp로 나타냈잖아요. 그러면 had pp 얘가 더 먼저 일어나는 일. 자세히 보면 벤이 책을 사준 게 먼저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책을 잃어버린 게 나중이잖아요. 그래서 더 먼저 일어나는 일일 경우에 이렇게 과거일이 어떤 문장이 두 개가 나오는데 가만 보면은 더 발생 시점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여기처럼 벤이 먼저 나에게 그 책을 사주고 나서 나중에 내가 그 책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둘 다 과거일이지만 자세히 따져봤을 때 발생 시점이 다른 거, 이때 먼저 일어난 일에 had pp를 사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reading이나 이런 문장에서 이런 문장을 마주하게 되면 had pp를 보게 되면 이게 더 먼저 있었던 일, 이게 더 나중에 있었던 일이네, 과거 시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엄청 쉽죠? 엄청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had pp를 사용해야 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 had pp는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두 가지 일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I had met her last week. 자,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지난주에 그녀를 만났다. 그렇죠. 이렇게 못 쓰죠. 왜 못 쓰죠? 여기는 일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비교 대상이 없는데 이게 더 먼저 일어났어,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하나밖에 없거나 비교 대상이 없으면 had pp를 쓸 수 없다. 그럼 여기 무슨 시에 써야 되나? 과거잖아. 그럼 과거 시. 과거에 있었더니 과거 시에 쓴다 했잖아요. 네, 과거 시에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야 될 부분 몇 개, 이제 시제 설명은 다 끝났어요. 거의 끝났는데 이제 시제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ind는 뭐뭐까지라는 뜻인데, 뭐뭐까지 어떤 일이 완료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까지, 이 뒤에 by 다음에 시점이 오게 되면 언제까지 뭐뭐가 완료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by 다음에 뭐가 오죠? by는 품사가, by는 전치사죠. for 뭐 at, with 뒤에 명사와 함께 사용돼 이런 거 같은 전치사거든요. 이런 애들과 같은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오잖아요. 그래서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by 다음에 문장도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집에 도착했을 때까지 나는 뭐뭐를 끝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문장을 써주려면 일단 by 다음에 the time을 붙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쯤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도 쓸 수 있고 the time을 사용해서 문장을 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럴 때까지 주어는 뭐뭐를 끝냈다 아니면 끝낼 거다, 완료의 의미가 오기 때문에 이 동사는 완료 시제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점 언제까지, 여기 이거나 이 시점은 과거 또는 미래거든요. 과거 또는 미래.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나는 뭐뭐를 끝냈을 거다, 이게 내일. 아니면 엄마가 집에 왔을 때까지는, 이건 과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아니면 미래예요. 그래서 완료 시제니까 과거 완료가 오거나 had pp가 오거나 미래 완료 will have pp, 그러니까 미래 will, 완료는 have pp나 had pp를 했잖아요. 이걸 붙이면, 그래서 미래 완료는 will have pp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d pp나 will have pp가 온다, 완료 시제가 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by my mom arrived at home. 자, 여기 틀렸네. 자, 누가 여기 틀려 있었지? 자, by 다음에 바로 문장이 못 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by the time my mom arrived at home 하면 이제 문장을 써줄 수 있어요. 자, time을 썼으니까 엄마가 집에 도착했을 때까지 나는 내 숙제를 끝냈습니다. 여기 보면 arrived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니까 had pp 과거 완료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내 숙제를 끝냈다. had pp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 볼게요. 여기서 명사가 왔네요. 명사가 왔고 이건 미래가 왔네요. 미래. 다음 주까지 나는 뭐뭘 끝냈을 거야. 그러면 미래 완료네요. 그래서 역시 will have finished my homework. 내 숙제를 끝냈을 거다. 그래서 by가 사용되면 뭐뭐까지라는 의미로 by가 사용되고 과거나 미래 시점이 오면 뒤에 완료 시제가 온다. 문제 자주 나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면은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자, to have pp. 왜 이러지? 자, 지우개 말고 펜이 필요한데 지금 펜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네. 자, to have pp가 문제로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 알고 있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 근데 to have pp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문법 지문에. 자, 일단 여러분들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 어떤 의미냐면 미래에 뭐뭐 할 일, 미래에 뭐뭐 할 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예를 들어서 I want you, 난 당신이 to enjoy the party, 파티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파티 주최자, 파티 호스트가 파티에 오는 visitor, 그 참가자들, 손님들 이렇게 맞이하면서 인사하는 상황인 거예요. I want you to enjoy the party. 자, 이제 곧 파티가 벌어질 건데 파티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의미죠. 앞으로 즐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to 플러스 동사 원형 기본적으로 미래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파티가 끝났어요. 자, 파티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호스트가 그 파티 주인이 손님들을 배웅합니다. 자, 나는 당신이 I want you, 나는 당신이 파티를, 근데 want 다음에 항상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오잖아요. want 다음에. 그래서 I want you to까지 써줘야 되는데 파티를 즐기셨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면, 자, 여기 보면 to 다음에는 미래의 의미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과거에 이미 끝난 파티를 즐기셨길 바랍니다 라는 표현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거든요. 과거의 의미.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에 과거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과거의 의미, 과거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자, 과거 시에 써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안 되죠. 왜냐하면 want you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잖아요. 동사 원형인데 과거 시제가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리죠. 이건 틀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과거 시제를 쓸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보고 과거의 느낌을, 과거의 맛을 내라고. 네, 울지 마시고.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배웠어요. 잘 생각해 봅니다. 이거 한번 한 거예요 이미. 분사구문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미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분사구문 나타낼 때 ing 주어 동사 이렇게 나타낼 때 이 동시 상황이었는데 앞이 먼저면 ing로 나타내는데 앞이 먼저면 이 부분보다 이 앞이 먼저면 어떻게 앞이 먼저라는 이 부분이 더 이 부분보다 과거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했어요. 그렇죠. have pp를 집어넣으면 have pp를 집어넣어서 ing를 붙여서 having pp 이렇게 나타내면 얘가 have pp는 더 먼저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 동사보다 이 부분이 더 먼저다라는 뉘앙스, 느낌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 맛이 과거의 맛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to 플러스 다음에 동사 원형, 아까 그 분사구문에서도 ing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야 되고 여기서도 to 플러스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동사 원형이 와야 될 곳에 뭔가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려면 have pp를 쓰면 됩니다. 알겠죠? 분사구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having pp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보면 I want you to have enjoyed the party 하면은 to have enjoyed 이거 보면 뭔가 과거에,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먼저 있었다는 느낌이 들죠? 들잖아요. 말 된다고 해. 예, 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파티를 즐기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to have pp는 자, 기억하세요. 동사보다 더 먼저 발생한 일입니다. 알겠죠? 동사보다 더 먼저 발생한 일일 때 to 동사 원형이 쓰여져야 하는 곳에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려면 to have pp 이렇게 쓰면 된다. 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제 시제는 다 했어요. 시제는 다 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지금까지는 전부 능동 문장을 봤거든요. 주어가 뭐뭐 했다. 능동 문장을 봤는데 주어가 뭐뭐 되는 거, 뭐뭐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be 플러스 pp로 나타내죠. 자, be 플러스 pp로 나타내는데 기본적인 수동은 여러분들 알 거예요. 자, 동사 자리에 be 플러스 pp로 나타내면 되고,
자, 수동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약간 어려운 개념. 안 어려운데 여러분들 어렵다고 착각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A가 B에게 뭔가를 줬어요. gave. 뭔가를 줬어요. 이거 하기 전에. 자, A가 B를 죽였습니다. 그럼 A는 killed 한 거죠. 그럼 B는 어떻게 됐어요? B는 당했죠. 죽임을 당했잖아. 그러면 이게 뭐뭐 당한 거, 뭐뭐 된 게 수동이잖아요. 그러면 수동은 BPP로 나타낸다 했으니까 B는 was killed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A가 B에게 뭔가를 줬어요. 그러면 A는 gave 한 겁니다. B는 이 상황에서 A가 줬고 B는 받은 거니까 E는 B도 역시 수동이거든요. B는 was given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B가 받았다, received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자, 무조건 give라는 표현을 써서 B가 지금 B한테 있었던 일을 나타내 보세요 하면 B는 지금 수동이니까 수동은 BPP로 나타내서 was given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학생들이 해석할 때 주어졌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의미 파악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인데, B가 이 상황에서 지금 뭐 했어요? A는 줬고 B는 받았죠. 그래서 B는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수동 의미 파악하는 게 약간 어려우면. 그 다음에 A가 말했습니다. A가 B한테 told 했어요. 말했어요.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됐죠? 역시 수동이니까 was told 됐네요. 자, 그러면 말해줬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A는 말했고 B는 뭐 했어요? 들었죠. was told는 그래서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앞에 우리가 했던 거, A가 B를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 A는 taught 한 거죠. 가르쳤으니까. 그럼 B는 수동이니까 was taught 한 거예요. 이거 뭘까? 배워줬다. 자, A가 가르쳤어요. B는 뭐 했죠? 배웠죠. 자, 수동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의미 파악이 좀 어려운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상황에서 B가 한 게 뭔가 라고 하면 의미 파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수동의 예문들 한번들 보고 끝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Sean teaches me English. Sean은 이 현재 시제네요. 현재 시제. Sean은 나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수동이니까 BPP 된다 했죠. 현재 시제니까 현재 am taught English by Sean. 그 다음에 과거 시제네요. 그러면 BPP 과거 시제 was taught 뒤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진행이네요. 진행일 때는 어떻게 될까? 진행은 BING잖아요. BING.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냐면 수동이니까 show는 가르친 거고, 나는 어디 상황에서 난 수동이죠. 현재 진행이니까 I am, 그 다음에 ing가 와야 되는데 수동은 BPP라 했잖아요. ing가 와야 되는데 수동은 BPP라 했잖아요. ing가 올 자리에 BPP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ing 자리에 B가 들어가니까 being PP. 그래서 BING 현재 그러니까 진행형의 수동은 being PP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I am being taught. 나는 영어를 배우고 있는, 나는 영어를 가르쳐지고 있다. Sean에 의해서. 자, 이거 미래 진행이네요. will be ing. 이거 마찬가지죠. 일단 will be ing 자리. 그러니까 나는 will be 배워지고 있는 거. will be ing 자리에 수동이 be pp가 들어가니까 will be being p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will be ing 미래 진행의 pp는 will be being pp.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have pp의 수동은 어떻게 되냐면, 자, Sean이 2007년 이후로 나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나는 영어를 쭉 배워온 거죠. I have, 역시 과거부터 지금까지가 시제는 동일합니다. I have pp가 와야 되는데 pp 자리에 수동은 BPP를 했잖아요. 그래서 pp 자리에 BPP가 들어가면 pp 자리에 BPP가 들어가니까 been pp가 되는 거죠. 그래서 I have been taught. 그래서 have pp의 수동은 have been pp입니다. 그러면 아까 had pp, 우리 과거 완료라고 한 거, had pp의 수동은 뭘까요? had been pp.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알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시제에 대한 모든 걸 다 배웠고, 이제 여러분들은 시제 달인이 됐습니다. 이제 가셔서 시제 문제 푸시면서 하면, 이제 처음에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하시다 보면 완벽하게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반복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시제 모든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